오늘 하루를 머물 집은 쓰리룸 자취방이다. 오늘은 왜 이곳에 오게 된 걸까? 사실 딱히 사연은 없다. 명절이 다가와 고향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최근 고향 친구 둘이서 함께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곳이 그렇게도 놀기도 좋고 대접도 좋다해 집들이 겸 하루를 살아보기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항에 왔다. 아침 비행기라 당연히 머리는 감지도 못한 채 나왔다. 그 시간에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즐기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고 감성에 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리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 승차장으로 가 택시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 느낌이 쎄하지만 친구네 집 앞으로 직행했고 알려준 주소에 도착하니 일반 가정집 같은 정겨운 빌라가 눈앞에 나타났다. 문 앞에 도착해 전날 받아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는데 손을 갖다 대도 기기를 올려봐도 전원 버튼처럼 생긴 걸 눌러봐도 도어락은 미동도 없다. 마지막 방안으로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복도는 황량하고 추웠다. 이러다 복도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 무작정 도어락 이곳저곳을 만져봤더니 드디어 번호가 나왔다. 살았다. 집에 들어오니 처 자빠져 자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고 기사 한풀이를 하려 했지만 어제 야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재우기로 했다. 나는 그동안 이 집을 쭉 둘러보았는데 내 방보다 넓어 보이는 거실과 불을 추월하고 싶어하는 친구의 방, 유독 파란색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의 방, 그리고 옷방 겸 PC방까지 거실, 방 3개, 베란다 2개, 화장실 1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독립을 시작한 쓰리룸 자취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임대료는 반전세로 보증금 1억에 월세 25만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 대출이자와 월세를 합쳐도 50만원 선으로 인당 25만원 정도 나간다고 한다. 이런 귀한 곳에서 누추한 손님으로 있을 수 없으니 경건한 마음으로 몸을 깨끗이 해주고 이제야 사람 꼴이 된 나는 이 집을 제대로 만끽할 준비를 하며 내 집 안방인 마냥 거실 소파에 누웠는데 거실만 해도 내 방 크기와 비슷해 보였다. 인당 월에 나가는 돈은 나와 비슷한데 이 집의 전체 평수는 25평으로 내 자취방의 4배나 됐다. 구옥이라는 점과 서울 지방의 차이를 생각했을 때 이해는 갔지만 집이 큰 게 마냥 부러울 뿐이다. 게다가 자취방에선 처음 보는 것 같은 안마의자까지 있으니 올라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안마의자 위에서 1시간 가까이 있다 보니 드디어 친구가 잠에서 깨어났다. 친구에게 집 자랑을 부탁하니 사실상 옷걸이와 다름없는 이 운동기구를 자랑하기 시작한다. 태어나서 근력 운동을 한 기억은 손에 꼽지만 이 운동기구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다. 너 몸에 지방밖에 안 나는데? 고무줄에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만 개쪽만 당하고 말았다. 소리가 너무 찰지게 나 아픔보단 쪽팔림이 더 크다. 다른 부위도 한번 시도해보지만 똥 마려운 똥 싸고 오니까 짜증나. 그냥 똥 마려운 놈으로 마무리되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친구는 사과 주스 하나만 건넨다. 물론 맛있게 먹긴 했다. 친구에게 승부욕을 자극할 점심 내기를 제안하자 바로 씻을 준비에 들어간다. 욕실도 크기가 크니 노래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뽑힌다. 바로 이렇게 말이다. 친구들은 자취방을 마련할 때 남자들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장만을 해놓았던 터라 내기를 할 만한 것들이 꽤나 많았다. 내 자취방이었다면 가위바위보나 했겠지만 여기서는 정식 규격에 맞춘 다트를 즐길 수 있었다. 첫 번째 게임은 다트 200점 가기로 역시 집주인답게 친구는 꽤나 실력이 좋았고 나는 같은 실력으로 처참히 찌발리고 말았다. 두 번째 게임은 PC방으로 이동해 남자들의 로망인 장소치고는 귀염뽀짝하게 피카츄 배구를 하기로 했다. 내기로 다져진 친구라 이기는 게 쉽지 않았고 1세트는 15대2 2세트는 15대3으로 점심값은 내 몫이 되었다. 뭐든지 어릴 적부터 열심히 해놔야 이럴 때 밥도 얻어먹고 하는 거 아닐까? 좋은 깨달음을 얻은 나는 밥이나 먹으러 나가본다. 오늘의 점심은 뜨끈한 오리탕이다. 맛있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자취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집 본 적이 없거든. 아, 너네 집이 좀 과했던 거지. 거기서 잠을 어떻게 자? 다 쳐자놓고 이런 말을 하니 역시 인간은 똥 쌀 때와 닦을 때가 다른 법인가 싶다.
난 못 자. 그래도 여가를 즐기고 있는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해주고 싶어 맛있게 마실 친구의 모습을 상상하며 대접을 해봤지만 아유, 너 먹어봐. 나도 뭔 맛인지 모르겠다. 그 맡긴 내가 잘못했어. 친구에게 바친 커피는 결국 내가 짬 처리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 철저히 무관심하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유명한 아지트답게 다른 친구들에게서 놀러 온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친구들을 픽업하러 같이 나가기로 했다. 빨리 나와. 괜히 나한테 화풀이다. 고향만 오면 고향 친구들이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주는 터라 친구들은 굉장히 귀찮을 것이다. 그래서 나만 눈치 없게 신나 보인다. 어느새 친구들과의 접선 장소에 도착했고 처음 등장하는 뉴페이스 친구와 패션한 친구가 등장했다. 카메라 들이미는 거 봐. 너 소개해야 돼. 연기 처음이라. 그래서 노래들이나 부르라. 그 노래 하나 그럼 뽑아볼게. 처음 출연하는 친구가 신고식 느낌으로 노래 한 곡을 뽑아보는데 시기당 래퍼들 래퍼들 다시 한번 제대로 시켜보지만 나를 바라본 래퍼들 말아도 진짜 개족돼. 진짜 개 좆된 것 같다. I love you, oh thank you. 내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가. 계속해서 친구의 열창을 들으며 집주인은 마트로 우리를 데려왔고 저녁거리들을 구매했다. 우리는 저녁거리들을 들고 집으로 다시 복귀했다. 만이라도 아프다. 방금 뜬금없이 괴성을 지르고 지나간 친구는 함께 동거하는 집주인 친구다. 실질적인 이 집의 대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친구에게 인터뷰나 따보려 했다가 자취하는 소감이 어때요? 개무시만 당하고 말았다. 놀 게 많으니 친구들은 다들 각자 놀기에 바빴고 게임과 운동 둘 다 못하는 나는 이렇게 소외돼 버렸다. 이젠 다들 할 만큼 했는지 친구들은 하나둘씩 나와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자취 초반의 패기인지 요리를 잘 차려 먹기로 유명했다. 5인분 요리를 해야 하는데 주방이 굉장히 넓으니 요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꽤나 많이 수용할 수 있었고 역할 분담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목사님 거 보면 영상 말고 여기다가 써간다고 세부사. 아유 씨, 너가 해 그러면. 나는 양파 하나만 썰어놓고 어슬렁거리면서 꿀만 빨고 있다. 이거 인서트 닦어? 방송인 답에서. 어느덧 친구들이 땀 흘려 만든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상다리 휘어지는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소문난 만큼 손님 대접이 아주 만족스럽다. 빠르게 저녁 식사를 해치우고 양심상 설거지라도 거들어준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오니 또다시 각자 흩어져서 놀고 있다. 이 집 대장에게 같이 좀 하자고 찡찡댔더니 친구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꺼내주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은 자기 집에서 혼자 하기 애매하단 이유로 자주 놀러오는 다른 친구가 기부를 하고 갔다. 집이 놀기가 좋으니 플레이스테이션이 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이렇게 플스를 하면서 노니 모든 친구들의 대통합이 이루어졌고 애들이 놀아주니 내가 제일 신나 보인다. 한창 떠들썩한 친구들의 놀이가 과열된 와중에 모습이 보이지 않던 다른 집주인 친구는 혼자 방에서 수업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정신없는 바깥 상황에서 집중을 하려니 굉장히 거슬릴 것 같다. 여기서 혼자 살면 더 좋겠지만 월세를 절약하기 위해 함께 동거를 택하게 된 터라 분명 서로 불편한 점이 있기 마련이다. 같이 사는 친구가 깔끔한 척을 좀 자주 하더라고. 하루에 한 번씩 막 쓸고 닦고 하자는데 좀 과하지 않나 싶어. 아니 눈앞에 쓰레기가 인 쓰레기통에 버린대네. 그걸 안 버려. 그게 사람? 씨발 커피를 마셨네. 커피를 여기 올려놨는데 커피가 흘러은행 자국이 생겨. 닦으면 없어지네 바로. 안 닦아은행 자국이 한 투성이라 여기 지금. 왠지 내가 욕을 처먹는 기분이다. 서로의 깔끔함도 동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도 쟤는 나보다 나은 것 같으니 아무쪼록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어느덧 다들 노는 것도 지친 시간대가 되었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 친구를 집까지 태워주기로 했다. 친구를 집 근처에 내려주고 그 근처에 친구의 단골 낚시터에 잠시 들르기로 했다. 이 날씨에 한치가 낚인다고 해서 이런 낭만적인 모습을 상상하며 이곳에 도착했지만 30분 넘게 입질조차 오지 않으니 서서히 지쳐갖고 집에 가고 싶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입질조차 못 느낀 이 폐잔병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한치로 야식이나 먹을까 했지만 그냥 집에 있는 것들로 가벼운 야식 타임을 갖기로 했다. 나름대로 술도 꺼내서 얼큰하게 한번 취해보려 했지만
분위기가 개똥이다. 라면만 열심히 먹으며 술자리를 갔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오전 5시가 되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친구들은 눕자마자 바로 잠에 들었고 나는 올빼미답게 너무 쌩쌩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는 와중에 TV를 보다가 플스까지 하는 진상짓을 하게 된다. 7시가 될 때까지 게임만 주구장창했고 밤을 새고 아침에 집을 갈까 생각했지만 이미 오후 2시가 되어 눈을 뜬 뒤였다. 이 집에서 떠나기 싫었던 나는 양심이 가출했는지 여기서 점심까지 꾸역꾸역 먹었고 왜 이곳이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빠르게 설거지를 마친 뒤 집에 갈 준비를 마쳤다. 친구들의 방을 보러 왔다가 즐길 것만 다 즐기고 간다. 앞으로 이곳에 오려는 친구들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 같은 진상들이 판을 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